2025년 4월 24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0.1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미국 쪽이 일단은 첫 번째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주식이 전강 후 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 미국이 4%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협상이 완화된 입장으로 표명을 했고요.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4%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빅달을 달성할 기회가 언급한 건 역시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것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행정부가 중국 관세를 50%에서 65% 사이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1분기 GDP 발표를 했는데 역성장을 했죠. 2분기에도 역시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매수가 진행이 됐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11시를 기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기관이 어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한 후에 차익 실현을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의 물량을 뺏어 먹었다. 그래서 개인의 매수폭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 쪽이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막판에는 매수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의 차트를 확인하기 전에 미국 차트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제 셋 다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없어요. 제 예상으로는 다우지수가 어제 조정을 받고 미 선물이 지금 약세를 살짝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지선이 다우지수의 경우는 39,450포인트 부근이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정을 받아도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16,700포인트가 지지포인트입니다. 지지포인트 때까지 다 왔죠. 그래서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역시 5,360포인트가 지지였는데요. 이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3대 지수 모두 지지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내 지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원래는 2,515포인트가 저항이었습니다. 이전의 저항, 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525포인트도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지지가 이탈을 살짝 한 후에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냐면 2,540포인트 부근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미국 3대 지수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3대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내일 254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25포인트가 이전의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뭐 조금 더 보겠습니다. 740에서 740 후반이죠. 740 후반에서 750포인트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항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테스트하는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지가 확실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섹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브노디스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일라이릴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동안 주사로 맞았던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가 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자체 플랫폼을 기존에 허가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했는데 기존의 치료제는 1일 미만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7일 이상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구 흡수율은 24%로서 기존 치료제 대비 70배 이상 달하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일주일에 1회만 복용하게 되면 해당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선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 인벤티지랩이 상한가 가까이 갔고요. HKN에는 이거는 임상 상상 이슈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봉 LS 역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슈가 좀 됐던 게 CSL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CXL 시장에 본격화로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반의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의 HBM이라고도 불렀는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128기가 제품에 고객 인증을 받았고 현재 256기가의 인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역시 어제 2.0 기반 솔루션 CXL 메모리 모듈 DDR5 96기가 D램의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CXL의 시장 규모가 뭐 과거에는 203억 원에서 2028년 5년 만에 거의 10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CXL 관련주가 오늘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 상승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에 2025부터 2030년 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 펀드를 200억 규모로 신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9년까지 1,500억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또한 영유아 중심에서 청장년층 대상의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OTT 및 쇼폰 콘텐츠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툰에 대한 이슈와 함께 AI를 활용한 파생작 제작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웹툰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이런 점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영상 콘텐츠나 웹툰주나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쪽으로 보게 되면 메타가 스레드에 광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스레드에 광고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광고를 지금 만들어 갖고 스레드에 넣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선 기자재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실적에 대한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27.94%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0%가 넘게 거의 20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도 역시 90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D 현대미포 역시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고요. 순이익이 200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매출액은 22%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400% 늘어났고요. 순이익이 216%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마린엔진 역시 매출액이 3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64%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이 10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5G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5G 쪽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LS 마린 솔루션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2025년 말에 빅사이클의 통신장비 산업이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파수 경매가 2025년 미국에서 있고요. 국내에서는 가을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5G 주파수 가져갔는데 뭐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반납을 했죠. 그런데 2026년에 뭐 주파수 경매 일정을 감안하게 되면 4분기부터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G 투자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해요. 6G가 어떤 것까지 이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양자 모드 역시 5G, 6G를 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오랜 기간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요 시장이 오늘 뭐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주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쪽은 굉장히 높은데 이거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미국의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ODM사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뭐 윗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매 유통으로 보게 되면 한국투자에서 얘기를 한 게 뭐 작년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출산율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 완화도 지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산업의 둔화를 이끌었던 팀F 사태 이것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소매 유통이 상승한 건 하나죠.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2박 3일로 방문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신세계 정영진 회장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젠큐릭스와 시젠이 어, PCR, R&D 뭐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젠큐릭스는 유방암 진단 등 체외 진단 분야에서 두각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디텍메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로봇 AI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 확충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 지역 공약을 개재를 하고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가 나온 거는 AI 데이터 센터를 뭐 호남에 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스마트팜 쪽으로 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거든요. 스마트팜. 근데 AI 센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국힘 경선 대표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함께 내일이죠. AI 패권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고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뭐 특이한 내용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S는 실적 잘 나왔죠. 그래서 4% 상승을 했습니다. LG노텍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우려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4%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 관련 중에서는 전선, 전력기기 뭐 이쪽이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방사는 혼조, 건설기기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2 플러스 2 오늘 밤에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자동차와 반도체 방어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자 관점이었고요. 조선주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화학주 상승을 했죠. 특히 2차전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하나솔루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OCI는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주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은 약세가 이어졌고요. 뭐 증권주 IMA 이슈가 있었는데 뭐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E&A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 하락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주 일부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뭐 주가의 상승은 크게 이끌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닥 상위 200위 안에 있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뭐 반도체 오늘 힘 못 쓰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FDA 3상 이슈가 있었던 HK 이노엔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다이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2차전지 약세를 보였고 게임 혼조 로봇 약보합 자동차 똑같죠.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방어주로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G 이슈가 있던 LG마린 솔루션도 역시 뭐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300위에서 400위 보게 되면 예스티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A프로가 영국 쪽에 기술 뭐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장비 수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는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 단기 급등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화장품 관련주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였고요. 친환경에서는 유니슨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조선 기저제로 엮였던 성광밴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주 다 확인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한중 NCS의 경우는 전력 전선 기기잖아요. 뭐 이쪽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차트를 잠깐만 볼게요. 좀 특이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횡보를 하다가 뭐 오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걸로 자체가 실적이 되게 좋아진다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런데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본 거고요. 대봉 LS의 경우는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SC, 오늘 시장이 만약에 미국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위주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아스플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저는 내일 장 마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